안녕하십니까. 권리찾기 박재병 행정사입니다. 토지보상 현금청산 실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오늘은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은 몇 번 했는데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잘 해석해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한번 책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위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책을 읽어서는 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 가서 해보니까 다른데 일단은 그래도 책을 읽고 개념 정도는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 보상 절차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서류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무조건 가야 된다. 뒤쪽에 맞아요. 뒤쪽에 맞는데 앞쪽에서 좀 약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업 준비, 당연히 이건 제일 먼저겠죠. 근데 사업 인정이란 게 사업 인정, 요게 언제 일어났느냐는 많이 달라집니다. 사업 인정 없이 그냥 공익사업이니까 보상 협의를 먼저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주에 이전하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센터 사업 인정이 안 났는데 보상 계획 열람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사업 인정 나고 이게 보상 계획 열람 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보상 계획 공고 열람이 나오고 이건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공익사업법에도 공익사업 15조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먼저 협의로 매수를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 사업 인정을 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취지겠죠. 사업 인정에 대한 법적 효과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것까지 좀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 인정을 받아야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권이 있습니다. 수용권.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사업 인정을 통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인정, 이게 처음 잘 안 나옵니다. 사업 인정이란 말은 우리 공익사업법에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개별 법률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인정 의제를 받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업인정, 의제 규정에 따라서 사업인정이 되는 것들 이게 이것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나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사업 인정을 받았느냐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래야지 사업 인정이라는 게 수용권도 발생하고 그리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 다시 말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나의 땅의 기준이 되는 평가 기준이 되는 기준의 가격 이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그것을 어느 해에 끌 쓸 수 있느냐가 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수용권 그리고 토지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점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 이게 되니까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없이 갔다면 자기들이 이제 결국 요거는 보상계획이 나오고 인정이 없이 협의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와 같거든요. 사법상 매매. 그냥 우리 주고 팔고 사는 거예요. 팔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팔고 사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 대충 내가 언제 살려고 하니까 언제 기준은 돈이 얼마다. 사라,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사법상 매매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법상 매매와 수용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사법상 매매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내 땅에 하자가 있다면 만약에 오염이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위험 그런 게 있거든요. 수용이라는 건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나오냐? 사업 인정이 없어도 보상 계획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업 인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어떻게 내가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합니다. 그냥 보상이 나왔으니까 되겠지. 상담하러 가가지고 언제까지 돈 받아드릴게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참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보상 계획이 나왔고 사업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보상 계획이 나오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3명 이상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주민 추천, 소유자 추천을 통하면 3명이 될 수 있다. 근데 못하면 2명이 할 수도 있다. 이래 되는데 그래서 감정평가 추천을 하게 되겠죠. 추천.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래 되면 감정평가 3인이 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서를 보냅니다. 통지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돈 받아 가십시오. 서류 내고. 여기서 서류 내고 돈 받으면 사업상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상 매매.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으면 재결 신청, 강제로 뺏는 절차로 진행하거든요. 강제로 뺏는 절차로. 근데 참 최근에는 어처구니없는 것을 접했는데요. 보상협의 때 돈 받고 돈 받아서 이의하면 된다. 절차 진행된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